마지막 현대 민주정치를 보면요. 우리 근대 민주정치를 보면 뭔가 제한된 형태가 있었잖아요. 성별이나 재산, 뭐 또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선거권 확대 운동,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 노동자 참정권 운동이라고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차티스트.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이라고 해서 피플스 차트 이런 걸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그 헌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차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운동인데 물론 당시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실패가 되었지만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여성과 미국의 또 흑인의 정치권 참여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이들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무슨 선거라고 하죠? 이제 나머지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연령, 나이만 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걸 무슨 선거라고 합니까? 보통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민주정치는 보통선거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 간접민주정치,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처음에 봤듯이 대의제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죠. 의사가 왜곡되거나 정치적인 무관심 문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한 혼합민주정치라고 했었죠. 혼합민주정치. 그래서 국민투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는 얘가 짬뽕 형태인 혼합 민주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를 전자민주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 다양한 목소리 내고 다양한 통로 루트를 통해서 정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인데 한계점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대의제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관객민주정치 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해서 참여,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정치적 무관심, 문제점이니까 정치적 무관심.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그 수단을 걸쳐서 여러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된다. 여기 밑에 얘는 다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그 민주정치의 그 한계나 해결 과제, 사회 변동과 갈등, 여러 세계가 급속하게 다양한 문제라든가 또 급속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갈등이 증대되어서 사회 통합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여러 인권 침해 관련된 논의가 많다 보니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악성 댓글이라든가 개인 신상 노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뭔가 배려, 그 다음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현대 민주정치를 대중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이라는 건 뭐야? 대다수의 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민주정치는 보통선거가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사람이 연령만 지나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현대민주정치를 대중민주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형태랑 근대 정치 형태랑 현대 민주정치 보면 고대 아테네는 직접, 근대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통해서 간접, 지금도 현대도 간접. 그 다음에 고대나 근대는 전부 다 뭔가 제한이 있었죠. 여기는 고대는 여성, 외국인 노예가 제한되었고 여기는 어떤 성별이라든가 재산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까지 봤습니다.